퀄컴과 인텔 간 2나노미터급 공정개발 협력 중단설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후발주자인 인텔을 따돌리고 차세대 스냅드래곤 제품을 수주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권밍치 애널리스트는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근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인텔 20A 칩 개발을 중단했다며 퀄컴과 같은 선도 IC 설계 공급업체와의 협력 부족은 리본팻과 파워비아 기술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결과적으로 18A 공정 연구 개발과 대량 양산을 불확실성에 빠뜨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IC 설계 공급업체의 개발 비용은 7나노 이후 크게 증가해 동일한 공정에서 다른 파운드리와 작업하기 어렵다며 퀄컴의 3나노 칩 개발은 이미 TSMC, 삼성과 협력했으며 스마트폰 시장이 여전히 쇠퇴하고 있어 인텔 20A 공정용 칩을 개발할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텔은 지난 2021년 7월 개최한 웹캐스트를 통해 퀄컴을 파운드리 고객사로 확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양사는 2024년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20A 공정 기술 개발에 손을 잡았죠.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선언한 지 4개월여 만의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사업에 가장 늦게 뛰어든 인텔이 급격하게 추격해오자 삼성전자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퀄컴은 삼성전자 최대 고객사 중 하나로 퀄컴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물량의 상당 부분을 삼성전자가 생산해 왔는데요. 퀄컴을 포함한 주요 고객사들이 4나노 등 미세 공정 수율 문제로 인해 TSMC로 이탈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삼성 파운드리의 위기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렇게 퀄컴과 인텔 간 2나노 동맹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2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최첨단 공정으로 TSMC를 따라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3에서 2나노 공정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5년 2나노 공정으로 모바일 반도체를 양산하고 2026년 고성능 컴퓨팅, 2027년 차량용 제품을 제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죠. 과연 퀄컴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조태현 기자가 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반도체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확실한 사안은 아니에요. 애초에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확인이 안 되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퀄컴과 인텔이 20A, 그러니까 20나노급 이쪽에서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개발 중단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인텔은 2030년에 파운드리 시장에서 업계 2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당장 내년부터는 20A 공정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퀄컴 그리고 아마존 이런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퀄컴과는 20나노 공정 기술에서 손을 잡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이거는 트렌드포스라는 시장 조사 업체 이쪽의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 업계의 최강자 이거는 모두가 다 알다시피 TSMC입니다. 보면은 점유율이 1분기 말 기준으로 60%가 넘어요. 작년 말보다 오히려 점유율이 더 상승을 했습니다. 2위는 삼성전자입니다. 12.4%예요. 이게 조금 위험하다고 보는 게 지난해 말 15.8%에서 오히려 점유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뭐 타이완 기업 그리고 중국 기업, 미국 기업 이런 데들이 고만고만하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삼성 점유율이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이 엄청나게 못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단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는 세트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휴대전화 같은 것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고객사랑 직접 경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점은 태생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파운드리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점, 이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퀄컴과 인텔의 동맹이 깨진다면은 이거는 어떤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소식으로도 볼 수 있겠죠. 4세대 스냅드래곤 같은 것들을 수주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파운드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새 AI 칩을 발표를 했죠.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를 두고는 이게 오버밸류다, 아니다, 적정 주가다, 더 오를 거다,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요. 아무튼 인공지능 시대에 제일 앞서가는 기업이라는 평가는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한 건요, 최근 이슈가 되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결합을 한 새 AI 칩입니다. 이거를 내년 2분기부터 양산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AMD나 인텔 같은 후발 AI 반도체 칩의
경쟁자들의 이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나오면은 다른 기업들은 그래 그 시장 다 네가 가지세요 라고 손 놓고 있을 리가 없겠죠. 더 격렬한 추격전을 벌이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HBM은 물론이고요, 파운드리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AI가 굉장한 이슈가 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수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HBM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요, 간과해서 안 되는 게요, HBM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다 오른다는 점, 다 늘어날 거라는 점을 간과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건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보시면은 AI와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장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전기차와는 어떤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때 스쳐 지나가는 어떤 유행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1차는 기계죠, 2차는 전기, 그리고 3차는 전자, 인터넷,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거의에 이은 4차 인공지능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설명이죠. 이거는 당연히 파운드리 회사로서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로 치면은 기존의 메모리 그리고 이런 파운드리가 결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굉장히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전제 조건이라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TSMC를 확실하게 앞설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생산력을 갖춰서 미처 중국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할 때 시장의 확실한 지배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확실한 주도주를 찾기 위한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2차 전지가 됐다가 최근에는 초전도체로 왔다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운드리 측면에서도 사업 확장이 더 빠르게 이어진다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은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이 협업으로 확실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죠. 대표적인 게 세계 경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요, 미국의 수입이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말은 미국 경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내수가 썩 좋지 않다는 말로도 풀이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려가 큰 중국 경제, 최근에 지난달 중국의 수출이 동향을 보면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두 자릿수, 대단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세계 경제의 변화 역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